그래서 이 오메가3와 고중성 지방 혈증에 대한 메타 분석 보도자료를 저희가 냈었고요. 그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오메가3 지방산 고중성 지방 혈증 치료 임상 근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988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오메가3 지방산의 이상지질 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58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습니다. 이 58편의 임상시험에는요, 대조그룹으로 약을 안 쓴 그룹은 제외를 했고요. 위약, 즉 플라시보를 쓴 그런 무작위 배정 이중맹금 위약대주군 임상시험이라는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어를 이용해서 펀메드, 엠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3대 코어 데이터베이스,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58편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한 결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위약보다 38.59mg/dl만큼 낮췄습니다. 즉, 이 의미는 위약도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었다 그러면 위약 같은 경우에 뭐 380으로 나타났다고 치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약 40 정도 낮은 340으로 낮췄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배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약간 높이는 거로 나왔습니다. 일단 뭐 40 정도 차이, 위약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면 큰 차이다, 혹은 뭐 적은 차이면 적은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성지방 혈중 정상 농도가 150mg/dl이거든요. 200을 넘어가면 고중성 지방 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을 넘어가는 경우에 약을 썼을 때 이 약을 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쓸 때는 뭐 최소한 한 500 정도 이상일 때는 오메가3를 하거나 혹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는데요. 요게 지금 평균이 이제 40 정도니까 그 중성지방 혈중 농도가 뭐 40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약 아마 70이나 한 100 정도까지도 떨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00인 경우에 이 오메가3를 처방했을 때 대략 400 정도까지 떨어뜨린다는 건데, 과연 이 정도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느냐? 제가 임상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상이었던 사람이 술을 집중적으로 먹거나 혹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중성지방이 일시적으로 300, 400, 5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활습관 개선, 즉 기름진 음식을 끊거나 줄이고 혹은 술을 끊는 경우에 500이었던 사람도 400, 300으로 100 혹은 200 이상씩 1, 2주만 해도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분석에서 분석에 포함된 개별 임상 시험들 간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 차이가 심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개별 임상시험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들의 약 70%가 연구 대상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삼상시험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천명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100명 미만의 연구가 대다수 70%였다. 그러면 이 연구의 그 규모 수준이 사실 그 효과를 판정하기에는 상당히 연구 대상자 숫자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그 위약보다는 떨어뜨린 효과는 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중성 지방 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존 약제와 비교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 지방 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권장을 하지 않는 것이 근거 중심에 기반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18년도 작년에 자마 카디올로지 미국 의학의 폐지 심장학 저널에 메타 분석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메타 분석의 주제도 제가 2012년도에 발표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오메가3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떨어뜨리는지, 예방 효과가 있는지 본 건데요. 이 메타 분석은 1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4편을 종합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숫자가 적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논문을 선택을 할 때 기본 연구 대상자 숫자가 최소한 500명 이상이고 치료기간은 1년 이상인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보도를 하는데
조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게 있는데요. 보면 이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이긴 한데요. 최근 1년간 진행된 연구 중 랜덤으로 10건의 대규모 연구를 선정했다는데 이건 아닙니다. 최근 1년간 진행된 게 아니고요. 최소한 임상시험을 1년 이상 동안 오메가3를 치료한 그런 연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리절트에 보면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이걸 사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심근경색 줄이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발표했던 그 메타 분석과 같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8년도 작년에 유럽의약품청, 즉 유로피언 메디슨 에이전시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무작위 임상시험과 그리고 방금 제가 소개했던 메타 분석들, 사실 방금 전에 소개한 메타 분석 한 건 외에도 3-4편 이상의 메타 분석이 나왔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발표했던 그런 연구 결과와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 연구 결과와 개별적인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서 리뷰를 한 결과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의약품이 심근경색을 경험했던 환자에 있어서 2차적인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럽의약품청의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가장 최근에 2019년 8월 6일 얼마 안 됐네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도 오메가3 제제를 심혈관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허가사항에 있어서 원래 심근경색 후 2차 예방 목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썼었는데 이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식을 계속 변화 발전시키는데 이 메타 분석이 기여를 했는데요. 실제 이 오메가3 지방산 진료 지침, 치료 지침에 있어서도 제 2012년도 메타 분석이 실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요약하면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있거나 당뇨, 이상질혈증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재발 예방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건강인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거가 부족해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회분이 보통 100g 내외인데요. 손바닥 크기 정도니까 가능하면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오메가3 지방산,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메가3 지방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